킥보드와 휠, 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것이 문제로다. 모빌리티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과 문제점들을 주관적인 댓글들과 객관적인 사건, 사고, 사례들을 통해서 모빌리티의 위험성을 알려드리고 싶고, 그러면 너는 왜 타냐? 라는 반문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제가 왜 타는지에 대해서도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 사용자가 부쩍 늘어났죠. 그런데 이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운전자가 오토바이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사고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가 한문철 TV 쇼츠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퀵보드 전동일 사건 사고 검색만 해도 굉장히 많은 컨텐츠들이 검색이 되고 있습니다. 댓글을 한번 볼까요? 전동일은 급정거하기 힘들다, 천천히 달리면 가능합니다. 급정거를 못하는 만큼 알아서 조심하게 타는 게 맞습니다. 법을 떠나서 차에 깔렸으면 어쩔 뻔, 차는 고치면 되지만 목숨은 돌아오지 않음. 기왕 탈 거면 안전하게 저속으로 타세요. 근데 불박차 운전자분도 못 보셨대요. 이 앞차 따라가느라고. 저게 한 3, 4초 정도 전에 저 봐라, 이때쯤 위험하다. 근데 그로부터 하나, 둘, 셋, 넷. 저 위험하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3, 4초 만에 사고 났대요. 굉장히 위험하죠. 댓글 한번 볼까요? 대체 온 나라에 킥보드 깔아놓은 이유가 뭐냐, 왜 하냐고. 놀란 운전자와 다친 차량에 애도를 표합니다. 모든 운전자가 날 봤겠지, 나를 보겠지 라는 생각은 버리세요. 아스팔트는 목숨 걸고 나오는 겁니다. 영상과 댓글 보시니까 어떠세요? 와, 저도 안 타고 싶네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지인분들께서 자연스럽게 물어보세요. 나도 하고 싶은데 요즘 경기가 너무 안 좋아. 사업도 안 되고 들어가는 돈도 많고, 어떻게 나도 대리운전 해보고 싶은데 킥보드 사서 할까? 휠로 하는 건 어때? 진짜 많이 물어보세요. 제가 그러죠. 형님, 모빌리티가 편하긴 한데 진짜 각오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느 날 만나면 위패드 사신 형님, C8 비고드 사신 형님, 노스펫 에어로 장만한 형님 하나씩 타고 다니신단 말이죠. 그분들이 위험성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나만 조심하면 되겠지, 천천히 다니면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구입을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형님들, 사고 나지 말고 정말 잘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조심히 타자, 천천히 타자, 욕심 안 부리면 되겠지, 그런 원칙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원칙들이 깨질 때가 있어요. 휠을 10년간 타고 있는 저도 애석하게도 그런 문제들을 아직까지도 반복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무거운 걸 못 들다 보니까 가장 가벼운 모델 13kg짜리 M템포를 타고 다니거든요. 천안에 M템포가 딱 3대 돌아다니는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한 대 타고 다니고 제 친한 동생이 한 대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셋 다 문제가 있어요, 몸에. 그러다 보니까 무거운 걸 못 드는 거예요. 휠 타기 전부터 그랬었는데, 동생도 몸이 약하고 내 친구도 무거운 걸 못 듭니다. 저도 그렇고. M템포 13kg짜리를 겨우 들어요. 이해 안 되실 거예요. 몸 좋으신 분들은 절대 이해 안 되실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손님 차에 트렁크에 M템포를 싣는데, 온갖 갖은 인상을 쓰면서 싣는 걸 손님이 본 거예요. 딱 봐도 장난감처럼 보이잖아요, 휠 자체가. 그런 장난감 같아 보이는 걸 인상 쓰면서 들고 있으니까 말 다 했죠. 제가 손님한테 한번 들어보실래요? 그러면 잠깐 들어보시고 나서 생각보다 무게가 있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기사분들이 타고 다니는 휠 중에서 이게 제일 가벼운 휠인데도 들기에는
무거운 휠입니다.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다른 휠을 타고 싶어도 탈 수가 없어요. 제가 아무래도 대리운전을 오래 하다 보니까 15년 전부터 대리운전을 했으니까 걸으면서 근육통이 가시지가 않는 거예요. 이 근육통이 가실 때쯤에 다시 근육통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걸어서 하는 게 너무 지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친구랑 종종 만나서 2인 1조를 했던 시간이 엊그제 같은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지나버렸네요. 어찌됐든 2인 1조보다 혼자 하는 게 돈이 더 됐기 때문에 딱 10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전동 킥보드로 일하는 분들이 종종 보이기 시작했던 시기였거든요. 저도 그분들처럼 자연스럽게 전동 킥보드를 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타고 다녔던 킥보드는 그렇게 사양이 좋은 킥보드는 아니었어요. 그때도 허리 디스크가 심했던 때라 최대한 가벼운 킥보드를 구매해서 타고 다닌 기억이 있습니다.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솔직히 신세계죠. 손님한테 빨리 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걸어 다녔어야만 했던 거리를 순식간에 손님한테 갈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힘이 된다는 것 공감하실 겁니다. 그때 당시는 대리운전 회사에서 그 콜 앞에 킥X라는 단어가 없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킥보드를 타고 손님한테 가면 신기해하시고 많이들 물어보셨고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킥보드를 타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걷지를 않으면서 돈 벌 수 있다? 뭐 그런 자아도취에 빠져 있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 번은 킥보드를 타고 가다가 콜이 뜬 거예요. 잡아야겠다는 생각에 킥보드 운행 중에 한 손으로 운전하고 한 손으로 잡으려고 한 손 놓자마자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제가 잘못 타서 넘어진 건데 그때 타지 말았어야 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도 드는 생각이 두 손이 자유로운 전동이를 타자 그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고가 전동이를 타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2018년도인가? 샤오미 아시죠? 샤오미의 나인봇 A1 그 대리운전 고인분들은 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전동일 종류가 많지 않았어요. 지금 비고드가 예전에 가데이입니다. 가데이가 지금의 비고드로 사명을 변경하게 되죠. 나인봇을 1년 정도 타다가 전원컷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와, 이건 뭐 살면서 이런 충격이 다 있나 싶을 정도의 아찔한 사고였습니다. 헬멧도 안 쓰고 다녔던 터라 앞으로 고꾸라지면서 손이 먼저 닿긴 했는데 충격이 너무 세다 보니까 얼굴을 제가 쳐 박더라고요. 뭐 두 손은 말할 것도 없고 막 피가 철철 나고 얼굴에도 피가 철철 나고 야, 이러다 죽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와중에 창피한 겁니다. 이렇게 다쳤는데도 휠을 타고 가서 소독약 바르고 응급실 가서 치료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이 사고로 인해서 다시는 전동이를 타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바보같이 이번에도 전원컷이 안 나는 전동이를 한번 구입을 해보자. 그땐 왜 그랬나 몰라요. 제가 지금 몸이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몸이었으면 아마 포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휠인 가데이 MCM4를 2019년도에 구입을 하게 됩니다. 이 휠을 2023년도까지 5년간 타게 되는데요. 저는 늘 투잡을 했어야 할 정도로 힘든 삶이었어요. 만약에 제가 돈이 그렇게 궁하지 않았으면 알바를 안 했을 거예요. 근데 내 가족 먹여 살린다는 자체가 외벌이로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투잡을 뭐 이것저것 해본 중에 대리운전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 부족한 삶에 이 대리운전은 오아시스 같은 부업이었어요. 정말 밤낮 없이 일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모아놓은 돈으로 부푼 꿈을 안고 식당을 오픈하게 됩니다. 하필 그 식당 오픈한 시기가 코로나 시기에 딱 걸린 거예요. 망했죠 뭐. 그래서 모아놓은 돈, 뭐 권리금
인테리어비를 싹 다 날리고 그때부터 제가 대리운전을 본격적으로 전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 저의 원칙이 대리운전을 저녁 7시에 나가서 다음날 9시에 들어오자 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한 몇 년간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돈 버는 게 재밌었어요. 나가면 진짜 제가 생각한 것보다 상상 이상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적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이유는 그동안 모아놨던 돈으로 식당을 차린 거라서 빈털터리가 됐어요, 솔직히. 그래서 더욱더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 MC&퍼 전동일 자체가 고성능 휠이 아니었기도 했고, 지난번에 사고의 원인이 됐던 전원컷의 위험성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안전장비, 뭐 안전 뭐 할 것 없이 다 하고 다녔어요. 아, 근데 그렇게 천천히 가는 와중에 살짝 큰 돌멩이를 하나 밟았거든요. 근데 넘어진 거예요. 근데 허리로 떨어져가지고 약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지었어요. 가뜩이나 제가 허리 디스크가 심해서 아, 나 진짜 허리병신 되는구나. 아, 진짜 아찔하더라고요. 뭐 데리고 뭐고 내 인생 정말 끝나버렸구나,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란 게 참 시간이 지나니까 허리가 좀 낫더라고요. 뭐 허리 디스크는 디스크고 제가 땅에 떨어졌던 그 아팠던 허리가 조금씩 낫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허리 다치고 걸어다닐 만큼 좋아졌을 때 대리운전을 그만뒀어야 돼, 그런 생각이 정말 문득 들어요. 요즘에 많이 듭니다. 그땐 그런 생각이 왜 이리 짧았는지, 돈 없다고 뭐 굶어 죽진 않겠지, 뭐 그런 생각으로 그만뒀어야 했는데, 외벌이로 500만 원은 벌어야 됐던 시기였고, 뭐 내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는 다시 직장 생활을 한다 해도 뭐 직장 생활 뭐 제 스펙으로 뭐 300, 350 밖에 더 벌겠어요. 그 나머지 뭐 100에서 150은 다시 또 투잡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어쨌든 알바를 해야 되는데, 아, 이럴 바에는 그냥 전업으로 하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동일을 타고 열심히 일을 했죠. 그 허리 다친 아픔을 뒤로 한 채. 시간이 지나서 MC&4도 이제 오래 타다 보니까 이제 배터리 수명이 다 된 거예요. 그 전동일 바꾸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 시기에 뭐 리터급 고스펙 전동일이 인기가 있던 시절이었어요. 뭐 허리가 안 좋았던 저한테는 솔직히 그림의 떡이죠. 그 제가 제 허리에 딱 맞는, 제가 들 수 있는,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전동일은 그리 많지가 않았어요. 때마침 전동일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제가 지금 타고 있는 13kg짜리 비고드 M10 퍼 모델입니다. 2023년 4월에 구매를 했고, 요것도 딱 1년 타고 2024년도 4월 달에 또 한 번의 큰 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제가 이 사고로 아직도 오른손을 못 쓰거든요. 지금도 저한테는 엄청 큰 시련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 사고 났을 때나 두 번째 사고 났을 때, 아, 내가 대리운전 그만했어야 됐는데,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니 그랬던 거예요. 지금은 뭐 도무지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다른 일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몸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사고는 진짜 제가 멍청했어요. 제 핸드폰을 보면서 가다가 넘어진 거예요. 근데 넘어지면서 하필 오른손을 디뎠는데 그 오른손이 잘못됐어요. 재활 치료도 오래 하고 침도 오래 맞으러 다니고 안 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많이 낫죠. 옛날에 뭐 숟갈도 못 들 정도로 안 좋았는데 지금은 그나마 좀 많이 좋아진 상태지만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갈 정도로 지금 많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로 안 좋냐면, 손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사이드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거를 올렸다 내렸다를 못해서 왼손에 도움을 받고 올렸다 내렸다 사이드 브레이크를 조작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요즘 차가 시동 켜는 게 버튼식도 있지만 예전처럼 차키로 시동 거는 게 있잖아요. 그 차키를 오른손으로 못 돌려서 왼손에 도움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손잡이라 전동일도 들어야 되는데 오른손으로 못 들지. 그 왼손은 들다 보니까 왼손으로 계속 지금도 들고 있거든요.
왼손이 더 강해졌어요. 오른손은 근육이 싹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지금 그나마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요게 보면 제가 늘 써내려갔던 일지거든요. 2022년부터 해서 말일 914, 6월달 952, 7월 958. 대리운전을 전업으로 하면서 얼마 버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했고, 다음 해에 저의 자료로 써보려고도 했었고, 여기 이제 가끔씩 빵꾸 난 자리들이 있잖아요. 이게 사고 났던 자리예요. 허리를 다쳐서 한 달 정도 쉬었던 거고, 9월달 일을 시작을 해보려고 했었어도 9월달 많이 쉬었어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10월달도 이렇게 흘러갔고, 11월부터 좀 제 페이스를 좀 찾은 것 같은데, 11월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했던 것 같네요. 매출을 보니까 12월 719, 2003년 2월 940, 5월 1079 뭐 이런 걸 다 적어놨어요. 나중에 한번 참고해보려고. 8월 1019 뭐 이렇습니다. 3월에도 많이 쉬었네요. 이거는 어머니가 눈이 실명이 되셨어요. 그때 저도 많이 충격을 받았었고, 그 어머니 모시고 병원을 정말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대리운전 하면서 이건 좀 장점이었다. 뭐 내가 마음대로 좀 시간을 낼 수 있었던 거. 그거는 솔직히 좀 고마워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어디 안 좋으시고 아프셨을 때 제가 모시고 다닐 수 있었던 거. 그랬고, 바로 어머님 아프시고 나서 4월 달에 제가 손목을 다친 거군요. 안산에서 그것도. 이때 진짜 멘탈 많이 나갔죠. 그래서 이거 2024년도 4월달 이후부터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이 일지를 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것도 근 한 달 쉬었죠. 정신 차리고 다시 5월달부터 일지를 쓰기 시작했죠. 6월달 858, 7월 1047. 이거 보니까 제가 얼굴 마비 증상이 있어가지고 안면마비가 왔어요. 이래저래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일도 안 쉬고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이때도 좀 많이 쉬었던 것 같아요. 안면마비 왔는데도 일은 좀 꾸준히 했네요. 8월달 안면마비 온 날 827. 참 많이도 썼다. 뭐 이렇게 많이 썼는지. 11월을 끝으로 일지를 마감하게 됩니다. 제가 너무 힘들어서,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이 일지를 쓸 생각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많이 위축도 됐고, 오른손이 불편하니까 이젠 그 어떤 낮의 삶으로도 돌아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거죠. 진짜 낮의 삶을 살고 싶었었는데. 대리운전을 열심히 했던 이유도 낮의 삶을 살고 싶어서 열심히 했어요. 가족도 먹여 살리는 것도 당연하고, 제가 대리운전으로 열심히 알바 번 돈으로 좀 돈을 모아서 식당을 했던 것처럼 다시금 낮의 삶으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저는 정말 그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근데 오른손을 제대로 못 쓴다는 건 제가 낮의 삶으로의 복귀를 할 수 없겠구나라는 그 생각 때문에 힘든 시기를 보냈었던 것 같고, 제가 겪은 3번의 사고 중에 제일 뼈아팠던 사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제가 살아가는 가장 큰 이유이고 가장 큰 의미입니다. 제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기에 제 지인분들도 안 탔으면 했던 거고, 장비를 타고 일하시는 구독자님들도 늘 걱정이 돼요. 생각 중이신 분은 조금만 더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 하는 저도 참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솔직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거 없으면은 일을 못합니다. 사람 일이란 모르는 거니까 제가 뭐 다른 이 전동일 사고로 크게 다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휠 M템포만큼은 포기를 못할 것 같아요. 다른 일을 못하니까. 그리고 제게 경제적으로 자립을 시켜줬던 휠이기 때문에 제 10년의 친구였고 제 동반자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 사고의 아픔을 딛고 다시금
이 M템퍼라는 전동일로 전업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안 좋은 일을 당하신 본인과 그리고 및 지금까지도 사고로 인해 힘들어하시는 가족분들에게 고개 숙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처럼 아직도 타고 계시는 분들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이 나도 한번 타볼까 하는 분들에게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제작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처럼 타셔야 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제가 뭐 타지 말라고 해서 안 타시겠습니까? 그래도 타셔야 되는 분들, 그리고 정말 킥보드와 전동일로 삶을 꾸려가는 분들, 정말 절실하신 분들 안전하게 부디 잘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정말 소중한 사람입니다.